오늘은 팔계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팔계경은 팔계가 새겨진 거울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팔계와 거울을 혼합해서 만든 물건입니다. 그래서 팔계가 새겨진 거울이고 종류가 세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이제 평면 거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볼록 거울, 또 하나는 이제 오목 거울이 있습니다. 오목. 그래서 평면이 하나 있고, 볼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목 거울이 있습니다. 볼록 거울은 철경이라고도 하죠. 철경. 볼록 올라와 있다 해서 철경이라고도 하고, 오목 거울은 요경이라고도 합니다. 움푹 들어가 있어서 요자를 써서 오목거울로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요면경, 철면경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영리에서 나온 개념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팔계죠. 팔계는 8개의 계상을 의미합니다. 8개의 계상. 이 8개의 계상인데 우리나라의 태극기에 표시된 계상이 4가지가 있죠. 태극기에 표시된 계상이 4가지가 있는데 건곤감리라고 해서 4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팔계는 8가지인데 그 중에 4가지가 태극기 안에 수용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죠. 나머지 4개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완벽한 것은 8개죠. 8개의 괴상을 사용해서 거울을 붙여서 살기를 해소하거나 풀어주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집 밖에 불량한 건축물을 반사시켜 살기를 돌려보내는 기능을 한다.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환경인데 외부 환경상 모서리 또는 이제 그 벽면 또는 날카로운 물건 이런 것 등이 주변 환경상 보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철탑도 보일 수가 있고요. 철탑. 그 다음에 이제 첨각, 그 날카로운 거 있죠. 첨각, 모서리. 또는 도로상으로 이제 방국로, 방국로 또 방국로가 되어 있으면 이제 방궁살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돌살, 칼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벽돌살. 방궁은 이 집하고 무정한 상태죠. 도로가 집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왔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을 일컬어서 이제 방국로라고 하는데 풍수상으로는 환경상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살기로 보고 있죠. 살기. 특히 이제 재물에 있어서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집이 있는데 노충이 있을 수가 있죠. 도로에 충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충하는 거죠. 도로가 집을. 집과 긴 도로가 일직선상에 마주보고 있을 때 노충이라고 합니다. 노충. 풀어서 얘기하면 도로의 충돌, 도로와 상충한다, 부딪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변압기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주변에 변압기가 근처에 있을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는 고층 건물도 해당이 되죠. 아무튼 이러한 것이 주변에 있을 때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을 해롭기 때문에 해롭지 않게 풀어준다. 그래서 화해한다는 얘기는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죠. 기운을
에너지 작용력을 풀어서 해롭지 않게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화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또는 뭐 연통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형의 살기, 이 삼살이라는 게 있죠. 삼살. 삼살도 있고,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또 오왕살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무형의 살기 등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방위에 설치해서 진화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개 거울이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주변 환경을 해롭지 않도록 풀어주는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러면 이제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목, 볼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볼록 거울은 두툼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울로 빛을 반사해서 버리는 역할, 그래서 내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볼록 거울입니다. 반사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진택과 주변 살기의 화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주로 이제 볼록 거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목 거울은 재물을 흡수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재물을 흡수. 예를 들어서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대문에서 현관문에서 앞에 계단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이런 얘기죠. 그럼 계단으로 내려오는 제기를 흡수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오목거울을 설치합니다. 오목거울. 근데 이와 반대로 되어 있으면 문에서 봤을 때 계단이 하단부를 향해서 내려가는 구조이면 여기에 오목거울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따라서 기란 기운을 흡수할 때 오목거울을 설치하곤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오목이나 볼록을 설치하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재질은 동으로 된 것도 많이 나오지만 또 옥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옥으로 된 거. 또는 이제 복숭아 나무 이걸로 만든 것도 있죠. 또는 유리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좋다고 취급하는 것은 옥으로 만든 것을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 아니면 이제 동을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복숭아 나무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추세는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설치할 때는 언제 설치하면 좋겠느냐 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진시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시. 진시면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시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 2시간 사이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표준시와 자연시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전 7시 30분경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 30분경 사이에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설치할 때 효과를 높이려면 개방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개방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책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삿된 기운을 몰아내며 재난을 소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부주를 그려 넣어 더욱 효과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이 부주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부적입니다. 지금 여기 바이두에 나와 있는 볼록거울 이걸 보시면은 전면과 전면, 이 앞쪽이 이제 전면, 이쪽이 이제 후면이죠.
이 후면부에 이렇게 부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적이. 뭐 필요에 따라서 부적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면에 부적을 쓰거나 아니면 이 전면에 이 유리에 부적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적을 겸해서 쓸 때는 개광할 때 주로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개광이나 이 부적을 그려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의 디자인은 이제 저런 형식이 제일 많습니다. 복숭아 나무에 거울을 붙여서 사용하고 후면에는 부적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목거울은 집 밖의 양기를 흡수한다. 그래서 주택의 내부가 지나치게 가습한 경우, 습한 경우, 어둡거나 습한 경우에는 양기를 집 안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목거울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거울을 설치할 때 이 거울이 사람을 대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람이 비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키보다 높은 곳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설치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제 살기를 유발해서 길상을 유도한 것인데 오히려 길상이 흉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살기가 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살기 거울은 집안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거울을 설치하더라도 지나가는 행인을 비추거나 사람을 직접 대면하도록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주의할 점은 이 거울은 맞은편 집에 사람을 쳐다보게 해서도 안 되지만 또는 뭐 불상이든 또 예를 들어서 뭐 성모 마리아 상이든 이런 상을 보게 하면 안 된다는 점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어느 그 경기도에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층수가 이제 좀 낮은 편에 속해서 교회의 그 옥탑에 설치된 이제 십자가 모양과 이렇게 마주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철탑 모양, 이런 게 이제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근접할 경우에는 이런 것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제어를 하고 나서 아주 편해졌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형상은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이 좋다. 가까이 있는 것은 오히려 너무 근접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